인해 강원도의 겨울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됐는데요. 그 허전함을 채워주는 멋진 겨울 여행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꽁꽁 언 한탄강 얼음 위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과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겨울 왕국, 고석정 겨울 놀이마당을 소개합니다. 평소 정체 현상이 빈번했던 강릉 옥천 오거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가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차량 정체는 더욱 악화됐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천 오거리 혼잡, 무엇이 문제인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원주에도 60여 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서 대여는 물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작지만 알차고 특색 있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 그림은 액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로 활용되곤 했는데요. 이 힘찬 호랑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호랑이 전시회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월 관광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 민화 특별전, 호랑이전이죠. 네. 자, 호랑이와 관련된 아주 수준 높은 민화 작품 약 50여 점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요, 오는 25일까지 약 2달여간 특별 전시 호를 개최합니다. 네네. 이 호랑이 무늬의 청동 거울부터 석호, 산신도, 그리고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인형까지 평소에 만나볼 수 없었던 유물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더불어서 원주의 한 고파나 박물관에서도 호랑이와 관련된 아주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23일부터 4월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등지에서 제작된 아주 수준 높은 호랑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보다 더 긴 겨울방학 자녀분들과 함께 문화산책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운영됩니다. 네, 먼저 검색창,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요. 네네.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너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실시간 라이브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너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은 춘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을 했던 이 철원 한탄강 무리길이요. 네. 지금 겨울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리길 말씀하셨고 한탄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탄강 하면 이제 얼음 위를 걷는 그게 그렇죠. 매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길이 개방됐기 때문에 이제 철원 한탄강을 언제든지 뭐 걸을 수가 있게 됐지만 그래도 핵심은요. 얼음 위를 걷는 재미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용석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기회는 지금입니다. 기회는 지금 지금이에요? 떠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지난 네. 주말부터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코스가 개방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이곳을 네네. 박진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른도 아이도 모두 신나는 계절 겨울. 강원도에서 추위만큼 짜릿한 놀잇감이 또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아니, 박진영 리포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애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동안 겨울 제대로 못 즐기셔서 많이 답답하셨죠? 이곳 철원에 오시면 안전하고 완벽하게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랑 함께 떠나볼까요? 얼음왕국으로의 특별한 여행, 철원 한탄강을 걸어봅니다. 푸르던 강물이 하얀 얼음띠가 돼 대지를 수놓는 철원의 겨울. 한탄강은 요즘 검은 바위와 흰 얼음이 뒤섞여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강추위에도 철새처럼 사람들이 찾아드는 이유. 바로 특별한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철원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또 한탄강이잖아요. 네네. 이 겨울 하면 한탄강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뭐 트레킹이 정상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겨울에는 그 한탄강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었었는데 그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예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은 좀 취소가 됐는데 트레킹은 이제 온전히 즐기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주변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이제 올해는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눈썰 매장을 좀 조성을 해가지고 오늘 오픈돼서 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건 생략해도 이것만큼은 생략할 수 없죠. 모두가 안전한 트레킹을 위한 콜 체크인 절차.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문자가 오네요. 방문 등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옵니다. 출입 등록을 하고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이렇게 종이 팔찌를 채워줍니다. 한 명이요. 오늘 얼음 트레킹 걸으러 왔거든요. 네, 10,000원 주시면 됩니다. 10,000원이요? 네. 네, 이렇게 표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오늘 1일 이용권이라고 이렇게 팔찌를 전해주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곳만의 상품권을 또 주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갔다가 오실 때 이 차량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즐길 수 있겠는데요? 한탄강 얼음 트레킹이 개장했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행객들. 안녕하세요. 혹시 네 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뭐 가족, 뭐 친구분들이세요? 가족이 가족. 네 분이 가족이세요? 원래도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합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철원은? 주상 둘레길을 제가 11월 달에 왔다가 네네. 여기 한탄강 무리길이 있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해갖고 오늘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아주 새벽 6시에 떠나왔어요. 6시에 그럼 서울에서 이렇게 출발하시나요? 서울. 오늘 정말 다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려다 보니 이게 뭐죠? 입구에 호랑이 메모지가 대롱대롱.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새해 소원, 소망. 소망 적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온 김에 또 이렇게 적고 가야죠. 박진영의 새해 소원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 이곳에 적힌 소원들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꼭이요. 자, 이제 진짜 얼음 트레킹을 시작해봅시다. 출발지인 태봉대교에서부터 한탄강 물줄기를 따라 하류로 걸어 내려가는 여정. 겨울철 한탄강 트레킹에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우선 둥실둥실 강물을 느끼며 걷는 북요길과 구멍송송 현무암이 가득한 강변 바위길, 그리고 직접 얼음 위를 걷는 얼음길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구간 모두 만끽해보자고요. 여름에도 와보고 좀 가을에도 와봤었는데 겨울에 오니까 또 확실히 느낌이 완전 남다르네요. 또 여기가 화산 용암지대였는데 겨울이 돼서 또 이 얼음들이 꽝꽝 얼고 눈도 만나고 이 조화가 약간 경이롭다고 할까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이렇게 멋진 장관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한반도 내륙 한복판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화산지형. 드넓은 철원 평야를 뚝 끊어내듯 가로지르는 한탄강 협곡은 수십만 년 전 용암이 흐른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자연의 유산입니다. 쉬어가라고 넓게 자리를 깔아주는 마당바위부터 발부리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까지,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는 상상치도 못할 오랜 세월이 깃들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비경이 있었으니 철원 구경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입니다. 한탄강의 하이라이트죠. 성대소입니다. 마치 병풍처럼 물길을 따라 양옆으로 둘러진 송대소 주상절리. 분출한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돌기둥은 조각작품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예술적인 조형미를 뽐냅니다. 이 주상절리를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겨울뿐. 여러분도 꼭 이 겨울 한탄강 얼음 트레킹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일단 공기 좋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얼음 위를 이렇게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겨울에는 정말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와, 이렇게 멋진 절벽이 순수한 자연의 선물이라니. 송내소 주상절리의 매력에 너도나도 인증샷 찍기 바쁜데요. 누구나 이곳을 다녀가면 이렇게 외치게 된다죠? I love 송내소! 얼음 트레킹 구간을 포함한 철원 한탄강 무리길 코스의 총 길이는 약 8km. 중간중간 험한 길도 있고 해서 박진영 리포터는 오늘 승일교까지 5km만 걷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마저도 힘든지 제 멘트가 점점 줄어든다.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끝까지 한번 파이팅해서 가보겠습니다. 마침내 박진영 리포터가 목표한 종착지 승일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아래에 펼쳐진 폭신한 눈밭에 발길을 멈춘 여행객도 놀러 나온 지역 주민들도 다들 동심으로 돌아가 겨울 왕국을 즐겨봅니다. 사람의 길이 아닌 자연의 길을 따라 걸어본 여행. 덕분에 올 한 해는 정말 길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태봉대교에서 승일교까지 얼음 트레킹을 즐겨봤습니다. 정말 걷는 동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피로감도 모두 잊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한탄강 트레킹은 더욱 긴 코스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겨울 가기 전에 꼭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탄강 제대로 즐겼다!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철원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 여러분, 한탄강의 비경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얼음이 녹기 전에 꼭 한번 즐겨보세요. 철원 한탄강 물 윗길 얼음 트레킹을 영상으로 즐기셨습니다. 일단은요, 얼음이 충분히 생성된 곳에 한해서 얼음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얼음판 출입을 위해서는요, 신발에 꼭 아이젠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음판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석 씨 아까 관심 있으셨던 것 같은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젠 네. 착용 꼭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또 아까 진영 리포터가 눈썰매 타는 걸 보고 저 눈썰매장은 도대체 어디지 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바로 철원 고석정 특설 눈썰매장입니다. 2월 2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방역을 위해서 네네. 인터넷 사전 예약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네. 아이들과 함께 좀 이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철원군 축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지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회전교차로. 네. 이 회전교차로고요. 요즘 네네. 강릉에서 이 네. 회전교차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설치되는 회전교차로지만 이상하게 시민들의 그 불편이 더 가중됐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강릉에선 도심 번화가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곳에 교통신호등 대신 회전교차로 설치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데 주변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교통 상황이 나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강릉은요, 회전교차로 때문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강릉시 옥천 오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대형마트가 있고 이 대형마트 뒤쪽으로는 강릉을 상징하는 전통시장의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지난해 11월 강릉시가 이곳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신호등 체계를 바꾸고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만든 이후에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옥천 오거리.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자동차 경적 소리와 신호수 호각 소리가 쉴 틈 없이 울려 퍼지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안 쓰다가 쓰니까 뭐 대기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끝없이 밀려드는 차량에 혼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바쁜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오거리를 통과하는데 20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된다. 그다음에 교차로를 도는데 위험하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상당히 또 위험하다. 세 가지 종류의 민원들이 지금 본의원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차를 몰고 통과해봤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밀리네. 예, 지금 낮 2시 36분인데 이게 한가할 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도 지났고. 그런데도 여기서 더 많이 밀립니다. 이게 또 공사 여파도 있기 때문에. 옥천 오거리를 관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약 15분. 그래도 강릉교 방향은 이 공사 때문에 늘 막힌다고 하는데요. 가 외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운전자분들도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중심가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같이 유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는 안녕하세요. 택시를 타고 취재해봤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말에는 그냥 막혀있는 입장이죠. 운전 미숙하신 분들은 그냥 1시간씩 막 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1시간씩 돈다고요? 예, 그냥 원형교차로 못 빠져나와서 안쪽을 타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그러면 또 옆에서 차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서 사람이 주말마다 수신호 할 거면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지 5년 만에 다시 신호 교차로로 되돌리려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통행시간 단축을 기대하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인근에 대단히 청주시의 한 회전 교차로가 너무 막혀서 다시 신호등으로 되돌릴 예정이라는 기사인데요. 강릉의 옥천 오거리 회전 교차로도 이렇게 막힐 거라는 걸 예상 못한 걸까요? 사실 옥천 오거리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도 교통체증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회전교차로를 만들 적에는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전문가의 역할도 받고 심지어는 전문기관의 용역도 주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갖고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으로. 그런 다음에 이 회전교차로 임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가지고 2,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런 지적에 강릉시 관계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화성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옥천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전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시설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교통 편익을 제공하자 그렇게 좀 추진하게 됐던 배경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2시 한 50분경에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한참 나길래 제가 잠깐 나가보니까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50분경 옥천 오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민이 직접 찍은 영상에는 회전교차로 정체 현상으로 119 구급차가 지나갈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도로 폭이 좁아 반대편 차선으로 차들이 넘어가서야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앞에 차들이 비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응급 차량의 응급 상황에서 그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민의 안전의 문제도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옥천 오거리에는 오거리답게 5개의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사라지면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경우 멈추지 않고 가는 차량 행렬에 길을 건너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갑작스레 없어지니까 이렇게 노탈이 해놓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한참 기다려. 지금 봐서도 이봐요. 차들 너무 많아가지고 잘 다니지 못하겠어요. 차들이 바짝바짝 붙어오고 또 횡단보도를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되는데 두지 않고 막 들이밀으니까 우리같이 노인네들은 좀 무섭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니 하루 종일 바쁜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통 흐름을 돕고 있는 전국 모범 운전자 강릉지회 분들인데요. 여기 그 아래쯤에는 이 로타리가 꽉 차요. 그래서 이게 끌어줘야지 하지. 죄송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기 정말 짜증나요. 이게 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교통에 저 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가면 다행인데 안 가고 야 왜 돌아가라 그래. 왜 이리 가. 네 기름값 줄 거 별 욕을 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이 좀 난 것 같은데. 특히 하수관거 공사가 지연되면서 회전교차로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진입로 전용 차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 중인 중앙시장 입구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전용 차선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기존 인도의 폭을 줄이겠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중앙시장이 이제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실무선에서 한번 고민을 한 게 전용 차선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만들려면은 도로폭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를 줄여야 되는데 인도를 줄이면은 또 우리 정책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선생님 땅을 저희가 혹시 좀 보상 협의를 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고. 물어본 일도 없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그냥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 방송에 나온 거 봤어. 아니 그거 아니 어떻게 됐다 간에 그렇게 했어요. 강릉시의 이런 안을 이 어르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눈치죠. 근본 강릉시에서 차선을 한 차선을 넓힌다는 거는 옥천동 오거리 해전 로타리를 저걸 원상 복구하면 될 일을 저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인도를 1m 50을 축소해서 이 차선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제작진이 1월 7일과 12일 이틀 동안 취재한 결과 평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와 저녁 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했는데요. 회전교차로가 익숙치 않은 차가 많았습니다. 양보하는 어떤 좀 문화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아직은 다들 바빠서 그런지 양보는 별로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내가 먼저 가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요. 차가 막혀서 아우성이라는 옥천 오거리. 그러나 불편한 건 운전자만이 아닙니다. 불편하다는 얘기지. 예. 순간적인 불편은 서름 감소를 하고 이겨나가야죠. 다 불편을 토론하자면 한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운전자이기 전에 보행자이기도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헤쳐나가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어르신의 말씀 뭉근한 감동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했었거든요. 앉아 계셨던 어르신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어제였죠. 강릉시장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회견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강릉 중앙시장 주차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교통량을 좀 분산시켜 보겠다. 더불어서 부분 좀 신호 체계까지 보완해 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말은 신호등을 다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세금이 5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다시금 신호등이 설치되는 좀 우픈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청주시의 사례처럼 회전 교차로를 다시 신호 체계로 되돌리는 것도 좋은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좀 더 세심하고 또 사려 깊은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분들 역시 내가 언제든지 보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도 365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과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전국은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수에서 온 소식이고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리들이 있지만 네. 사실 집밥이 주는 그 따스함을 따라올 만한 요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맞아요. 자, 오늘은 그 소울푸드 집밥을 위해서 24시간을 매진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지쳐버린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세상 가장 따뜻한 위로. 집밥. 집이라는 거, 밥이라는 거, 어머니가 그리운 거죠. 어머니의 밥상이 그리운 거고, 어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항상 그 어린 날에 배고플 때 엄마 그거 배고파 밥 줘 했을 때 달려갔던 그 밥상이 그립다는 말일 것 같아요. 소울푸드가 될 수 있는 어린 날의 맛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한상 차림.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여수의 신선한 수산물들이 다 모여드는 곳. 이곳에서 집밥 요리사 박경희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매일 집밥의 메뉴가 정해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게 몇 미짜리야, 삼촌? 이거 박스 포장 하나 해주세요. 맛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젓갈을 만들면 싱싱한 거는 고소한 맛이 나지만 싱싱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묵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항상 싱싱한 걸 구입하는 거예요.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 식재료가 많진 않았지만 발품을 판 덕에 건강한 식재료를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이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밥 요리의 맛을 결정짓는 보물창고. 시간이라는 양념이 더해져야만 완성되는 박경희 씨의 요리 비법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죠. 그 슬로우푸드적인 음식은 우리의 혀끝의 감칠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맛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로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해초류나 이런 걸 가지고 요리하지 않는 요리법으로 가장 쉽게 간단하게 요리하는 그 맛을 내주는 깊은 맛이 장류예요. 섬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어릴 적 어머니의 요리에서 찾은 깊은 맛은 바로 이 젓갈입니다. 세월로 삭힌 그 진한 맛은 고향을 떠났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남아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추억의 맛, 기억 속의 맛, 어머니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맛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화학적인 그 조미가 아닌 자연의 조미로 음식을 하고 나면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제가 적당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아는 게 좀 생기니까요.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담는 법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와서는 가르쳐드려요. 요리하는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바랐던 박경희 씨. 그래서 그녀는 간단하게 건강한 한 끼의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집밥 요리는 그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할 뿐 특별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직접 요리하며 그 옛날 어머니가 해준 맛을 찾아갈 수 있게 돕는 거죠. 특별히 요리를 배웠다고 할 수 없고요. 생활 속에서 요리를 계속해요. 간 좀 봐라. 그러면 엄마 이거 못 들어갔어? 물어보면 그 식재료 공부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맛을, 미각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맛의 기억을 더듬어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녀의 소울푸드입니다. 어린 날에 먹었던 한갓국 갈치국이 생각나요. 그래서 갈치를 구입하게 되고, 미리 그 한갓국가 날 때 저장해 두었던 그 한갓국을 내서 갈치국을 끓여드려요. 저희 남편은 원래 고향이 율촌인 사람인데 그걸 먹고 자라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따봉 갈치국이 제일 맛있대요. 점점 잊혀져가는 소울푸드를 지키기 위해 최근 그녀가 시작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고향의 요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서점에 가면 대중화되어 있는 레시피들이 많아요. 많은 요리의 레시피들이 나와 있는데
환경에 살면서 먹었던 그 맛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먹고 싶어서 선밥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선밥상을 기록하는 일부터 우리의 장을 지켜나가는 일까지 분명 수고로울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녀를 이렇게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요리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 어디서 오냐면요. 누구나 쉽게 이 요리를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요리법도 가르쳐드리고 그 행복해 하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요리하는 이유를 찾고요. 건강한 먹거리를 같이 나누면서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따뜻한 집밥 한 끼를 차려준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박경희 씨. 그녀가 차려낸 이 한 상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리고 요리를 향한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지켜가고, 그다음에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리가 이루어져야 농업이 활성화되고 그 농업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건강한 먹거리 먹어가고 맛있어하고 만족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즐거움이고 요리예요. 세상에 맛집은 많지만 우리는 늘 집밥을 그리워하죠. 어쩌면 우리는 음식에 담겨 있는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원주, 원주분들 다들 책 좋아하시죠?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독서대전과 함께합니다. 독서대전에서 만나요. 강원도민은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새해 다짐 중 빠지지 않는 것이 꼭 하나 있다면 바로 독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독서는 뭐 저도 항상 네.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에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2019년보다 줄었더라고요. 독서량이. 네네. 저도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네네. 실천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용석 씨, 책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책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문화생활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는 이곳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만나는 반가운 얼굴. 그런데 이 모습 저만 낯선 거 아니죠?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머! 2022년 경륜이의 목표. 작년에 한 365일 동안 360여 권 정도 읽었으니까 올해는 한 딱 2배 정도 목표치를 세웠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경륜이가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집에 있는 책들은 당연히 다 읽었겠죠. 근데 왠가 우리 집에서 도서관이 멀어도 너무 먼 거 있죠. 진짜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있죠. 근데 어머 이거 뭐야?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작은 도서관? 근데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았지. 근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아니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독서 취향은 살짝 남다르지만 책의 진심인 박경윤 리포터와 함께 떠나는 작은 도서관 나들이 지금 출발합니다.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전통시장. 도서관에 간다더니 시장에는 어쩐 일인가요? 야 이게 뜨끈뜨끈하게 겨울에 딱 맞는 게 폴라티드도 있고. 근데 뭐 진짜 뭐 쇼핑하러 온 거 맞아요? 오늘 뭐 사도 되는 거예요? 오늘 네. 경윤 씨한테 경윤 씨한테? 새해 맞이 새해 맞이. 도서관 리스트를 추가시켜드립니다. 도서관 리스트요? 아니 정말 시장에 도서관이 있다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미술관 옆 동물원도 아니고 시장 안 도서관이라 속는 셈 치고 매의 눈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그 순간 작은 도서관? 도서관이다! 신봤다 아니 도서관 봤다. 맞아?
아니 피디님 진짜 맞아요? 누가 봐도 도서관이 맞긴 한데 시장과 도서관 못 보던 조합이긴 하네요. 왜 시장 안에 도서관? 편견입니다. 네? 실생활에 정말로 지나가다가 잠깐이라도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작은 도서관의 목적입니다. 굳이 내가 책을 보러 가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연히 들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곳이 되는 건가? 그렇죠. 아, 얼마나 됐다고요? 10년이야. 아, 10년이나 됐는데 왜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자유시장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원주에만 63곳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이제 다 아셨죠? 한창 도서관을 구경하던 중 박경윤 리포터에게 포착된 두 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부터 챙기는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어머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기셔가지고 너무 허락 없이 이렇게만 그냥 훔쳐가시는 거 아니세요?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표정에서 자백을 하셨어. 자, 어떻게 좀 진정이 되셨어요? 네, 제가 책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상호 대차 서비스입니다. 아, 상호 대차 서비스요? 그러니까 원하는 책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동도서관에 없을 경우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배달 가시는 거였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우리 동네 도서관까지 배달해주고 반납도 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 현재 원주시 17개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데요. 책 빌리기 참 쉽죠. 우리 집 거실인 듯 세상 편한 자세로 독서 대모험 중인 우리 친구들. 여기 도서관 이렇게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유 누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난 큰 도서관도 많이 가는데 거기서는 뭐 도서관만 크지 제가 좋아하는 책이 거의 없고 여긴 좋아하는 책이 더 많아요. 진짜로? 여기 도서관 와보니까는 좋은 점 누나한테 좀 들려주세요. 도서관이 너무 커가지고 책 찾기가 힘든데 여긴 작아가지고 책을 찾기가 쉬워요. 어린이 이용객의 취향을 저격한 작은 도서관. 별 5개 드릴게요. 손님, 이 작은 도서관 이 공간에 대한 가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오셔서 많은 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2022년에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서관 만나볼까요? 여기요? 여기 안에 도서관이 있다고요? 살짝 미심쩍긴 하지만 일단 들어가 보는데요. 오, 여기 있네요. 북적북적 작은 도서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북적북적 도서관은 입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입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은 도서관 협회에 이렇게 등록된 작은 도서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위한 어떤 특권 같은 건데 저희 아파트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작은 도서관 그런 협회 그런 데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어디에든지 생길 수 이제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서관은 어쨌든 도세권 내에 위치하신 주민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네요. 네. 도세권이 뭔지 아시죠? 도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도서관이 있다면 책과 조금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세권도 좋고 실세권도 좋지만 도서관이 지척에 있는 도세권에 살아보니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뭐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가려면 또 뭔가 준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뭔가 마음가짐이. 근데 여기는 집 앞이니까 아이들도 부담 없이 관리실 옆에 있으니까 그냥 도서관 가자 그러면 뭔가 놀러 오는 느낌이고 집 근처고 이래서 자주 오게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도서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큰 도서관이 안 부러울 것 같죠? 북적북적 작은 도서관 최고예요.
계속해서 다음 도서관 만나볼게요. 야, 마지막 장소. 이거 도서관 맞나? 언뜻 보면 북카페 같기도 하고 보드게임 카페 같기도 한 이곳. 책도 보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교회 작은 도서관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실은 종교가 혹시 그 윤희교라고 알고 계세요? 네. 그러지. 박경윤이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살짝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만 혹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내심 조금 걱정하면서 들어왔어요. 네. 보통 교회에서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면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시는데 일반인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누구나 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지역민을 위한 공간. 그렇죠. 책으로 하나 되는 거니까 네. 독서를 통해서 나눔을 하고 삶을 나누고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도서관. 주말에는 청년들의 재능 기부로 악기도 배울 수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꿈도 쑥쑥 자라나겠죠? 제가 오늘 원주에 위치한 이 작은 도서관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분명히 큰 도서관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특징에 맞는 책들 그리고 또는 전문적인 서적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문 서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한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책을 새롭게 공급할 때 지역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또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맞춤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그러면은 이제 원주에서 올해 굉장히 큰 독서 대전이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제가 볼 때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서 독서대전을 통해서 전 시민이 향유하고 또 주변 지역에까지 알려서 문화를 향유하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바쁜 일상에 쉼이 필요한 순간 작은 도서관을 찾아주세요. 피카츄라 이츠 마이리 꼬부기. 예? 이제 그런 책은 아이들한테 주는 게 어때요? 피디님 책에는 평면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책 읽으세요. 진짜 이게 뭔데요?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휘황찬란한 이 달이 아니라 작은 별이 빛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을이 아름다운 이유도 아마 작은 도서관들이 우리 마을의 어딘가에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책 읽으라고 하신 거죠? 의미가 해석이 참 좋은데요. 참 말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작지만 알찬 작은 도서관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아파트에도 있고요. 시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원주에만 60여 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우리 집 주변에는 어디 없나라고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책 보는 공간이 너무 안락하고 좀 네. 편하고 따뜻함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불어서 뭐 샌드 아트 체험도 할 수가 있고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걸 좀 따져보면요. 뭐 큰 대형 도서관이 전혀 부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작지만 알차다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달 원주에서 막을 올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작은 도서관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앞으로도 이런 작은 도서관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사랑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김몽희 님이 주셨네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시원하고 찬 공기 마시면서 걷고 싶습니다. 멋져요. 진영 씨 좋겠습니다. 진영 씨가 부러우셨나 봐요. 직접 또 트레킹을 다녀오셨으니까. 용석 씨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네네네. 트레킹 하기 전에 준비물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아이젠, 네. 신발 밑에 아이젠을 착용해야 그 얼음판 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얼음이 전부 다 얼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두께, 충분한 그런 강도의 얼음이 언 곳만 트레킹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는요. 원주에 작은 도서관이 많네요. 63곳 이렇게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만 해도 아파트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정말 다양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원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좀 스스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그런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희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원주 원동사거리도 회전 교차로 있는데 거기도 아침 저녁으로 은근히 차가 막히더라고요. 네네. 항상 갈 때마다 양보하면서 운전해야 해요. 맞습니다. 좋은 가장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양보, 배려 이런 맞습니다.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그 어르신께서 영상 마지막에 따뜻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그리고 메시지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